안녕하세요. 가벼우네. 진지하게 가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1반, 2반 이제 수학을 맡게 된 한정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만나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 4반을 맡게 된 강현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과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누고 수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강성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5반하고 6반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돼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안내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면은 1반, 2반, 3반의 반절을 한정웅 선생님, 4반, 5반, 6반의 반절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의 반절은 여기 강현민 선생님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반절을 나누는 게 수준별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랜덤으로 그냥 여러분들 반만 뚝 잘라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 2학기가 됐을 때 만약에 수준이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나면은 실제 수준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다들 그 드라이브 스루로 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여? 이 책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한정웅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PPT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수학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수학 과목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파악해 볼 거예요. 목차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울 단원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수행 평가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볼게요. 일단 목차를 보니까 어우 많다. 6개나 이렇게 목차가 이루어졌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 단원에서 보면은 세 가지밖에 안 나타났죠.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다항식끼리 이제 사칙 연산을 통해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나머지 정리와 이제 항등식, 인수분해 이렇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여기 인수분해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 인수분해를 배움으로써 이 단원 뒤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그리고 방정식과 크게 부등식으로 나눠지는데 방정식은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등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방정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리고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부등식도 그냥 1차 부등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연립 1차 부등식, 그다음에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도형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냐, 이제 도형의 우리가 기하학적 성질을 파악하려면은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특성들을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도형이라 함은 크게 직선 그리고 원,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배울 건데, 이 직선의 방식과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얘네들도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 배우면서 이제 이쪽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4단원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는 이제 집합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집합이 뭔가, 그리고 그걸 연산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명제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증명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5단원 함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함수 단원이 이제 5단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기서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단원 경우의 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배워보면서
간단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확률과 통계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상 범위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미뤄지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일단 중간고사는 선생님들이 예상하기로는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를 잡고 있어요. 꽤 많이 나갈 것 꽤 많이 잡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등교 계획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 시범 운영하면서 많이 해봤죠? 일단 먼저 영상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텐데 그 영상을 EBS 온라인 클래스룸에서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 아래에 활동지를 항상 탑재해 놨잖아요.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써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 푼 과제를 이제 과제를 탑재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탑재하시면 되는 거고 방법은 다 이제 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게 완료가 돼야 여러분들은 이제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출석 인정을 할 수 있게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허락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날 오후 10시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교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한테 두 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허락을 받는다는 게 평범한 일로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본 시간에 다 끝낸 다음에 과제 탑재까지 완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평가 방법, 이제 수행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다 이제 볼 건데 비율을 따져보면 30%, 30%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합쳐서 60%죠. 나머지 40%는 수행평가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수행평가 40%에서 프로젝트, 수학일지, 교학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수학 독후감과 수학 주제 탐구 활동, 수학 마인드맵, 수학 만화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특성에 맞게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수학 마인드맵하고 수학 만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엮어 가지고 이제 이 세부 평가 방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으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꾸려 나가 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수학 마인드맵과 수학 만화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추천입니다. 수학 독후감과 수학 주제 탐구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과세특에 풍부하게 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 독후감과 수학 주제 탐구 활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되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자신에게 잘 안 맞고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다른 거 두 개를 선택해서도 충분합니다. 물론 기준은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 그 기준만 만족한다면 모두 만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수행평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수학 독후감과 수학 주제 탐구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풍부하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셔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선생님 그 초록색 두 개 아니면 빨간색 두 개만 이렇게 될 수도 세트로 할수 있으니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말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수학 독후감이랑 수학 만화를 하고 싶다. 나는 수학 독후감이랑 수학 마인드맵 하고 싶다. 다 가능한 거예요. 나는 수학 주제 탐구 활동이랑 수학 만화를 하고 싶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20점짜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수학 일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매 수업 시간 종료 5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용지를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키워드 간단하게 쓰고 잘한 점, 아쉬운 점, 평점 이 정도까지만 간략하게 5분 동안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기준 횟수만 넘어가면 모두 다 만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학상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학상장은 여러분들의 태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첫 번째 질문, 발표, 모둠 참여, 도움 제공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열심히 참여한다면 모두 만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교학상장은 따로 뭐 과제물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안 가져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교학상장 수행평가 세부사항까지 모두 다 알아봤는데요. 뭐 이제 궁금한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학교 내선 번호를 다 드렸을 거예요. 거기 번호로 연락을 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래 활동지를 과제로서 내놨는데 그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프로젝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획서를 지금 당장 작성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미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본 다음에 과제를 해결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학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빨리 활동지를 해결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정훈 선생님이었습니다.